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지혜로운 백세 인생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바로 가장 먼저 나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나야 나를 가장 잘 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거대한 기계가 하나 눈앞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기계는 무서운 힘을 품고 있어요. 단 한순간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 말이에요. 이 기계는 천국도 만들 수 있고 지옥처럼 어둡게도 만들 수 있어요. 당신은 그 기계 앞에 서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하지만 사용법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위험과 가능성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무작정 가동한다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것은 참극이 될 가능성이 커요. 사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낯설지 않으시죠? 어린아이 앞에 위험한 물건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조마조마해 하나요? 순수한 마음이지만 무지하기 때문에 그 어떤 선의도 위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바로 당신이 그 거대한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곁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무엇이든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어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다른 사람의 천국과 지옥이 좌우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대 중반의 김할머니셨는데요. 손자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손자에게 매일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너는 공부를 못해서 걱정이야. 우리 집안에서 대학 못 간 사람이 어디 있니? 선이었겠죠. 손자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손자는 할머니의 그 말 때문에 매일 밤 잠을 못 잤다고 해요. 자신감도 완전히 잃어버렸고요. 결국 수능에서도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말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거죠. 자신의 한마디가 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무지의 위험성입니다. 선의로 한 일이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0대 후반의 박 아저씨 이야기예요.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았고 가정에서도 모범적인 가장이셨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공허함을 느끼셨대요.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내가 진짜 원했던 게 뭐였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드셨다고 해요. 그제서야 깨달으셨답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길만 걸어왔다는 걸 깨달으셨죠. 은퇴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셨다고 해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뭔가? 70이 다 되어서야 처음으로 자신과 진짜 마주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우리 대부분이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안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태어날 때부터 나와 함께 살아왔는데 말이에요. 매일 거울을 보고
매일 내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나를 모르고 사는 거죠. 요즘 마트에 가보시면 정말 신기한 광경을 보실 거예요. 수많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죠. 이걸 살까, 저걸 살까? 토마토 하나 고르는데도 이것저것 만져보고 고민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인생은 그렇게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런 중요한 것들은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죠. 병원에서 만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80이 넘어서야 제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이제야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겠어요. 그분은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만 사셨대요. 자신이 뭘 원하는지 생각해 볼 여유도 없었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사셨죠.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니 갑자기 혼자가 되신 거예요. 그때서야 자신과 마주하게 되셨고 자신이 누군지 찾기 시작하셨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80이 넘어서야 자신을 찾다니. 하지만 그분 말씀이 그래도 지금이라도 찾았으니 다행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명확하게 말할 수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서 살아오신 건 아닌가요? 부모님이 원하는 길, 배우자가 원하는 길, 사회가 원하는 길만 걸어오신 건 아닌가요? 자녀를 키우시면서도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는 뭘 좋아할까? 어릴 때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저것 시켜보면서 아이의 재능을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진지하게 탐구해 본 적이 있나요? 손자, 손녀와 대화하다 보면 정말 신기한 걸 발견해요. 아이들은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너무 확실히 알고 있어요. 할머니, 나는 이거 좋아해요. 저거는 싫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확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게 좋긴 한데 남들이 뭐라 할까? 내가 이걸 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앞서죠. 제가 아는 또 다른 분 이야기예요. 75세의 이 할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사셨어요.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삶이셨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신기해했죠. 할아버지가 갑자기 웬 그림이야. 알고 보니 젊었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셨대요. 하지만 그림으로는 밥 못 먹는다는 주변의 만류로 포기하셨던 거죠. 이제 80이 다 되어서야 진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 말씀이 이제야 진짜 살고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혹시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세요? 나도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요. 나를 알아가는 일은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를 알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 중에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온전히 나만의 시간 말이에요. 그 시간에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언제 가장 행복했지? 나는 언제 가장 보람을 느꼈지? 나는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천천히 찾아보세요. 급할 것 없어요. 한 번에 모든 답을 찾을 필요도 없고요. 둘째로 어린 시절을
돌아보세요. 어렸을 때는 비교적 순수했잖아요. 남의 시선을 그렇게 의식하지도 않았고요. 그때 내가 뭘 좋아했는지, 뭘 하고 싶어 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그 안에 진짜 나의 모습이 숨어 있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도서관에 가면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실용적인 것들만 찾게 되더라고요. 셋째로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사람이 부러운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무엇이 나를 끌어당기는지 말이에요. 어떤 분은 여행을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이 부럽다고 하시고요. 어떤 분은 책을 쓰는 사람이 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일 수 있어요. 넷째로 내가 싫어하는 것들도 정리해 보세요.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싫어하는 것도 중요해요. 싫어하는 걸 알아야 피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끄러운 걸 싫어하면 조용한 환경을 찾으면 되고요. 복잡한 걸 싫어하면 단순한 것을 추구하면 되죠. 다섯째로 내 몸의 반응을 관찰해 보세요. 우리 몸은 정직해요.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에너지가 생기고요. 싫어하는 일을 할 때는 금세 피곤해지죠. 내가 뭘 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지, 뭘 할 때 우울해지는지 몸의 신호를 잘 들어보세요. 여섯째로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도 들어보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보는 나의 모습은 어떤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가장 생생해 보여? 내가 뭘 할 때 가장 좋아 보여? 이런 질문들을 해보세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경우도 있어요. 일곱째로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세요. 지금까지 안 해본 일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숨어 있던 취향이나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어떤 할머니는 70이 넘어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의외로 너무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블로그도 운영하고 계세요. 여덟째로 과거의 선택들을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한 선택들이 왜 그런 선택이었는지 분석해 보시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는지, 그 선택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보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나를 안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변하거든요. 경험이 쌓이고 나이가 들면서 생각도 바뀌고 취향도 바뀌어요. 그래서 계속 자신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안다는 것이 항상 즐거운 일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실망할 수도 있고 당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나의 일부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안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나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너무 바쁘게 살면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남과 비교하느라 정신이 없고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잖아요. 이제는 좀 여유가 생겼고 인생을 돌아볼 시간도 있어요. 이런 때야말로 나를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나를 안다는 것은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해줘요.
내가 뭘 원하는지 알면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거든요.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하루하루 조금씩 나를 알아가다 보면 어느새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진정한 자유를 느끼실 거예요.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유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를 아는 것, 그리고 나답게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100세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두가 진짜 자신을 만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한 번씩 실천해 보시면서 나만의 답을 찾아가시길 바라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